안녕하세요. 법무운율의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하면 그 단어로부터 오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이혼 소송이라는 단어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죠? 라는 것인데요. 제 답변은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1년 정도는 걸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혼 상담의 당사자들이 항상 정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 빨리 이혼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왜 이혼 소송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혼 소송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혼에 필요한 청구 취지,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재산 분할 얼마, 아이 양육권자는 누구로 지정한다, 양육비는 얼마로 한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이를 당사자, 피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한테 송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법원은 우체국 등기를 통해서 주간 송달을 시키기 때문에 주간에 그 주소지에 상대방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주간 송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특별 송달이 야간 송달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한 2-3주가 걸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피고가 야간 송달로 소장을 받게 되면 소장 뒷면에는 피고가 답변해야 될 사항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같이 동봉이 됩니다.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을 하게 되면 법원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변론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만 해도 벌써 한 달이 좋게 걸리고 한 달이 더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판사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혼에 서로 동의하는지 이를 먼저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 가서조사를 명하게 되는데요. 이 가사조사 제도는 사실상 판사님께서 당사자 간의 그런 진술을 듣고 진술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가사조사관을 선정해서 혼인 파탄 사유,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 조사 보고서를 받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절차가 사실상 보통 통상 2회에서 4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보통 몇 주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3회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2-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고 이 동안은 변론기일이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올라가서 이제 조사가 끝났구나 라고 변론기일이 다시 한번 지정이 되는데, 변론기일이 지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만약에 재산 분할, 밝혀야 될 재산이 있다고 하면 금융거래 제출 명령이라든지 사실조회라든지 이런 증거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을 해주고 발송을 해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개월이 걸렸다고 했을 때 회신을 받으면 끝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겠다라고 해서 은행기관에 보통 거래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 거래 정보에서 내가 몰랐던 다른 은행에 또 계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 내용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금융거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재산분할 목록도 확정되고 기여도에 대해서 서로 다툴 만한 건 다 다퉜다 라고 해서 재판장님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론 종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때 판결 선고일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당사자 간의 조정 의사가 있어 보이면 양측에 조정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조정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날로 끝나지만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판결 선고기일날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데요. 송달하는 과정, 가사조사 기간,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신청하는 그 기간까지 합산을 하면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기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나 당사자가 내는 서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면 변론기일은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뤄질 때마다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앞서 상담 때 말씀드렸던 대답처럼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걸립니다.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소송 구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혼 소송을 이제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서 지금은 막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긴 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생각 드시지만 그래도 이혼 소송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시기만 하면 생각보다 그 기간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너무 지레 겁을 먹으셔서 본인이 정말 가지고 와야 되는 사자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혼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다면 그것이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